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이 가고 2026년 새해에 처음 인사드리고 있네요. 다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부터 저희 하늘투자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올해 역시 열심히 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현재 이 10분봉 차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장중에 단 한 번의 눌림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통 분봉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개미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고 올릴 때 이런 식의 차트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보통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는 차트의 파동은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 연장이 돼서 계속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 프레임이 아닌 장기 프레임인 이 일봉 상황을 봐도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린 이 횡보 구간 기간 조정 내에서 단기간에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이 고점 라인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위에 올라타는 상승 파동이 무조건 나온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어때요? 똑같이 진행됐죠? 자, 못 믿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복귀 먼저 해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줬고 이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렇게 여러 번 저항을 두드리는 차트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이건 금방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자, 정확히 이 9일 전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매도 물량이 제일 많았는데 저는 이때도 절대 팔면 안 된다. 이 파는 순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놓치게 될 거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난 지금 역시 똑같이 매도하면 안 되고 올해 중순까지는 여러분 무조건 홀딩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뭐 물론 시간이 더 지나고 한번 나중에 조정이 세게 올 때는 뭐 갖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대면서 인터넷에는 뭐 삼성전자 끝났다 여기서부터 폭락을 한다 이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겠지만은 그때 역시 우리는 버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 명언 중에 삶이 힘들수록 버텨라. 인생은 결코 행복한 여정이 아니다. 그보다 고통을 참아내는 이 지루하고도 철저한 견딤의 연속일 뿐이고 우리는 잠시의 만족을 위해 끝없는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이 주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콤한 익절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최소 올해 중순까지는 저 역시 절대 매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녹화 영상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 공부방 하나 개설해주면 안 되냐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실시간 시황이나 이 개별 종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한올 연구소 시작을 했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 어떤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요구 없이 바로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근하시는 길에 전날 미국 증시나 오전장 브리핑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또한 많은 사랑 부탁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 본격적인 삼성전자 분석에 앞서서 정중하게 구독, 좋아요 요청해드리면서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에는 AI에 대한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단단히 한몫을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단순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이 실제 수치로 인한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닷컴 버블 때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5년 12월까지는 한 해 반도체 수출액이 1,734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 수치는 2024년 대비해서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실적 없이 올랐던 닷컴 버블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매수세 또한 이 투기적 거래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반도체가 진짜 잘 팔리고 있구나
라는 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올라온 매수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의 상승세는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모멘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KB증권 분석에 따르면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는 기존 HBM3E 대비해서 최대 58% 높은 가격에 판매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같은 수량을 팔아도 매출이 1.5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는 삼성전자 마진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026년 스케줄을 살펴봤을 때 엔비디아의 핵심 라인인 이 루빈 칩이 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HBM4를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부터 공급할 예정이라 2026년도 실적 전망치는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결론이 나온 채로 감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 물 들어올 때 본격적으로 노를 지는 아주 바람직한 행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2025년 11월에 냉난방 공조 전문 업체인 이 플렉트 그룹을 2조 4천억 원의 인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6년 광주 쪽으로 첫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 냉난방 공조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냉난방 공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건물이나 시설 같은 곳에 온도하고 공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챗 GPT 같은 AI 서비스들은요, 이 각각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천 수만 대의 서버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이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서버가 고장이 나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냉각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30에서 40%가 냉각을 하는데 들어간다고 해요. 즉, AI가 성장을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냉각 수요가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냉각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거예요. 그럼 이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이 완전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나쁘면 떨어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플렉트 그룹 인수로 인해서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반도체가 안 좋아도 공조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실적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분산이 될 수 있는 셈이죠. 그다음 둘째, AI 밸류 체인 이 수직 계열화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삼성전자는 이미 AI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HBM은 AI 서버 두뇌에 해당하는 메모리고 파운드리는 AI 칩을 생산하는 공장이며 SS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죠. 여기에 이제는 냉각 시스템까지 더해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메모리는 삼성에서 사고 냉각 장비는 다른 회사에서 사야 됐죠. 근데 이제는 삼성 한 곳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가 편해지고 삼성 입장에서는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셋째, 이 시너지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현재 삼성전자와 플렉트 그룹이 미국 항공업체에 공동으로 제품을 납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같이 영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보통 M&A를 하면은 통합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너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인 거죠. 그다음 네 번째, ESG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플렉트 그룹은 2026년 내로 제품의 95% 내에 EPD 환경 제품 선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EPD는 제품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로 공개하는 제도예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기업들은요, 납품업체를 고를 때 환경 기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 제품은 안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EPD 인증을 받은 공조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면은 글로벌 대기업들한테 영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수직 계열화 작업까지 마침 현재 증권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지금 증권가에서는 2026년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이 메가사이클로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슈퍼사이클과 메가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슈퍼사이클은 반도체 수요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늘어나는 호황기를 말합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근데 메가사이클은 이보다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초대형 호황을 뜻해요.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느는 게 아니라 구조적 변화 때문에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조적 변화가 바로 AI 때문이고요. 그럼 메가사이클 이 얘기는 왜 나오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반도체 시장에는 원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요가 늘면은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업체들이 공장을 늘리고, 공장이 늘면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3년에서 보통 4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이 PC 판매량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움직였죠. 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메모리도 많이 팔리고, 안 팔리면 같이 안 팔리고. 그런데 지금은 AI 서버가 메모리 수요의 새로운 축이 됐어요. 이 챗 G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고 하면은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특히 올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반도체 사이클은 HBM 중심에서 이 서버 메모리까지 확장이 되면서 역대급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AI 반도체 하면은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주인공이었어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그 비싼 메모리요. 근데 앞으로는 이 HBM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일반 서버용 D램과 SSD까지 부족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거기에 더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의 서버 교체 수요까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래 현대차 증권에서 올해 전체 서버 수요를 기존 1610만 대에서 165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세로지는 데이터 센터 플러스 기존 서버 교체 수요를 합치면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증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가격이 오르면은 삼성전자 이익이 폭발하고, 이는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026년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KB증권 리서치의 분석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 리포트는 100%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 참고할 만해서 한번 언급드려 보자면, 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D램 가격 상승과 HBM 출하 증가로 100조 원에 근접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129%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20%, 뭐 3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129%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2.3배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이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게 2018년 58.9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조 원에 근접을 한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수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일단 공급 부족으로 D램 가격이 올라가면 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마진 제품인 HBM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 수익성까지 좋아지고요. 자, 그래서 이 위에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매도 타이밍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목표가 15만 원에서 16만 원은 실제 고점보다 훨씬 낮다는 게 모든 상황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해가 밝고 2026년이 다시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올 한 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한 만큼 저희와 함께라면 2026년 새해에도
많은 정보와 수익으로 인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